박은정은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오후 햇살을 바라보며 허리에 손을 댔다. 40년간 아이들 앞에 서서 분필을 들던 그 손이 이제는 자신의 아픈 몸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이제는 내 시간을 살아보자. 퇴직식에서 했던 다짐이 벌써 2년 전 일이었다. 그때만 해도 여행도 가고 늦게 시작한 취미 생활도 즐기며 제2의 인생을 설계했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평생 칠판 앞에서 서서 수업하느라 혹사시킨 허리가 디스크로 악화되어 2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첫 번째 수술 후에는 금방 나아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재발한 통증은 더 심했고 2번째 수술 후 회복도 더뎠다. 72세의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혼자 거동하기 힘들어졌고 간단한 집안일조차 버거웠다. 엄마, 이제 혼자 지내시기 어려우시잖아요. 큰딸 지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맞벌이의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키우는 지연에게 어머니까지 돌보는 것은 벅찬 일이었다. 요양시설들 알아봤는데 깔끔하고 좋은 곳들이 많아요. 전문가들이 돌봐주니까 훨씬 안전하고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평생 이 집을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남의 집에 가서 살라니. 교직에 있을 때도 수많은 학부모들과 만나며 당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 내가 왜 남의 집에서 늙어가야 하냐. 은정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다. 지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간병인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혼자 계시면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수많은 가정을 지켜봤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이렇게 막막할 줄 몰랐다. 자녀들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왜 이렇게 서둘러 자신을 어딘가로 보내려 하는 걸까? 밤이 되어 홀로 남은 은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허리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엄마 집을 전세로 내주면 보증금이 2억은 나올 거예요. 지연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해도 아이 둘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빠듯한 살림이었다. 어머니까지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월 200만 원 정도로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어요. 전문 간병사들이 24시간 케어해주고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고요. 은정은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지연이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왜 집을 먼저 처분하려 하는 걸까? 그런데 지현아, 엄마를 왜 집에서 내보내려고 해? 아들 성우가 끼어들었다. 그는 지연과 달리 감정적으로 접근했다. 엄마는 평생 그 집에서 사셨잖아. 아버지랑 추억도 있고 우리 자란 곳이기도 하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게 말이 돼? 지연이 눈을 부릅뜨며 반박했다. 그럼 오빠가 돌봐드려요. 나는 진짜 한계예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거기다 엄마까지 어떻게 감당해요? 나도 직장 때문에 매일 돌볼 수는 없지만 성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도 회사 일로 바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여력이 없었다. 은정은 두 자녀의 실랑이를 들으며 씁쓸했다. 걱정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경제적 계산이 먼저였다. 지연은 전세금을 노리고 있었고 성우는 막상 책임질 생각은 없으면서 반대만 했다. 너희들 그만해. 은정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엄마 걱정한다면서 왜 집부터 처분하자고 하니? 그리고 성우야, 너도 입으로만 집에 있으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봐. 지연이 변명하듯 말했다.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요즘 간병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래, 다 돈 문제구나.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40년간 교사로 살며 만난 학부모들 중에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봤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두고 계산하는 모습들을.
그때는 남의 일이었는데 이제 자신이 그 당사자가 되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지연이 달래려 했지만 은정의 마음속 상처는 깊어졌다.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들이 자신보다 돈을 먼저 생각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오늘부터 돌봐드릴 김미숙입니다. 은정은 15번째 간병인을 맞이했다. 지난 6개월 동안 간병인들이 수도 없이 바뀌었다. 어떤 이는 일주일 만에 그만뒀고 어떤 이는 아예 연락도 없이 사라졌다. 그때마다 은정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다. 허리 수술을 2번 받았고요. 오전에는 물리치료 운동을 해야 해요. 약은 식후에 2알씩. 같은 말을 반복할 때마다 자신이 한낱 환자로 전락했다는 현실이 뼈아팠다. 40년간 아이들 앞에서 당당했던 박은정 선생님은 어디 가고 이제는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 상태를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하루 12시간이니까 한 달에 280만 원이에요. 주말에는 추가 수당이 있고요. 간병업체 직원의 말에 은정은 한숨을 쉬었다. 교직연금으로는 버거운 금액이었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간병인들의 잦은 교체였다. 김미숙 씨도 2주 만에 가정사정이라며 그만뒀다. 다음 간병인을 구하는 동안 은정은 혼자 버텨야 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루 종일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다. 끼니는 아예 거르는 날도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간병인이 갑자기 못 온다고 해서. 업체 직원의 사과 전화를 받으며 은정은 절망감을 느꼈다. 돈을 내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니. 새로운 간병인 이영자 씨는 다행히 성실했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다. 은정은 자신의 집에서도 눈치를 봐야 했다.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면 간병인이 찡그리고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면 한숨 소리가 들렸다.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 먹으려 해도 제가 해드릴게요라며 제지당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눈치만 보는 노인이 되었나? 은정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주름진 얼굴에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쌓은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환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은정은 생각했다. 이렇게 남의 도움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살아있는 것일까? 간병인은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혼자였다. 가족들은 안부만 물어볼 뿐 실질적인 관심은 없었고 간병인들은 일이 끝나면 남이었다. 이게 내 노후의 전부인가? 어둠 속에서 은정의 탄식이 깊어져 갔다. 박 선생님, 안 계시나 싶어서 왔어요. 동네 복지센터 직원 최선미가 집으로 찾아왔다. 은정이 교사 시절부터 알고 지낸 지 15년이 넘었다. 선미는 은정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간병인 구하기 힘드시죠? 그러게 말이야. 이번에 온 분은 괜찮은데 언제 또 그만둘지 몰라서 불안해. 은정은 선미와 차를 마시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가족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고충들을 하나둘 꺼냈다. 사실 선생님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선미가 가방에서 팜플릿을 꺼냈다. 실버 자립주택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이게 뭐야?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 제도예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임대주택이에요. 선미는 팜플릿을 펼치며 자세히 설명했다. 월 임대료가 20만 원 이하로 정말 저렴해요. 무엇보다 무장애 설계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 사용하기 편하고 화장실에 안전바도 다 설치되어 있어요. 은정의 눈이 반짝였다. 팜플릿 속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정말 노인들을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것 같았다. 그리고 각 호실마다 긴급 호출 시스템이 있어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버튼만 누르면 바로 관리사무소로 연결되고
인근 병원과도 연계되어 있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정말? 네. 그리고 1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건강관리실, 공동식당도 있어요. 혼자 식사하기 부담스러우면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드실 수도 있고요. 선미의 설명을 들으며 은정의 마음이 설렜다. 독립적인 생활은 가능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간병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도 않을 것 같았다. 입주 조건이 까다롭지 않나?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독립 생활이 가능한 분들이면 돼요. 선생님 조건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은정은 팜플릿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봤다. 사진 속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 보였다. 간병인 눈치 보며 지내는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워 보였다. 신청은 어떻게 하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만 인기가 많아서 대기자가 좀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교직에 계셨으니까 우선순위에서 유리할 거예요. 은정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다. 요양원도 아니고 간병인 의존도 아닌 세 번째 선택지가 있었던 것이다. 뭐라고요? 실버 자립주택에 신청하셨다고?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정은 며칠 전 선미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했고 오늘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렸다. 엄마, 그런 데서 혼자 계시면 더 위험해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긴급 호출 시스템이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안전 확인도 해준대. 은정이 차분히 설명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제대로 된 간병사가 있는 시설이 낫죠. 차라리 우리가 집을 정리해서 좋은 요양원에 보내드릴게요. 또 집 이야기였다. 은정은 딸의 속내가 뻔히 보였다. 성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에게 물었지만 성우도 부정적이었다. 엄마, 연금으로는 버거울 것 같은데요. 월 20만 원이라고 해도 관리비, 생활비 다 합치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걱정은 고맙지만 내가 계산해 봤어. 간병비 280만 원 내는 것보다 훨씬 나아. 은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자녀들은 여전히 못마땅해 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연이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진지하게 말했다. 집을 그냥 비워두면 관리도 안 되고 세금도 나가잖아요. 전세로 내주면 그 돈으로 엄마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고 우리도 부담이 줄어들고요. 결국 집 때문이구나. 은정이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에요,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이면 왜 내 의견은 묻지 않고 너희끼리 정하려고 하니? 은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문제 생기면 후회하실 거예요. 성우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의 말투에서 은정은 진짜 속마음을 읽었다. 책임지기는 싫으면서 반대만 하는 것이었다. 좋아. 은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는 엄마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집도 돈도 더 이상 너희 문제 아니야. 엄마, 지연이 부르며 일어났지만 은정은 돌아보지 않았다. 40년간 너희를 키우고 가르치면서 내 인생을 희생했어.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만큼은 내가 선택하고 싶다. 은정의 말에는 40년간 쌓인 서운함과 함께 새로운 결단이 담겨 있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다시 얘기해봐요. 성우가 달래려 했지만 은정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얘기할 것 없어. 승인 나면 이사할 거야. 문을 닫으며 은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자식들의 계산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박은정 선생님, 축하드려요. 입주가 확정되었습니다. 선미의 전화를 받은 순간 은정의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졌다. 이사 준비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40년간 모은 추억들을 작은 방 하나에 맞춰 정리해야 했다. 아이들 어릴 적 사진, 교사 시절 받은 편지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하나하나 손에 잡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다. 정말 이사 가시는 거예요? 간병인
이영자 씨가 안타까워했다. 지난 2달 동안 정이 들었던 터였다. 네,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살아볼 거예요. 은정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입주 당일 실버 자립주택에 도착한 은정은 잠시 망설였다. 16평 원룸이지만 무장의 설계로 되어 있어 휠체어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화장실 안전바, 미끄럼 방지 바닥,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까지 정말 노인을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졌다. 어르신 처음이라 낯설으시죠? 옆집에 사는 김순덕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할머니는 밝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6개월 전에 왔는데 여기 정말 좋아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거든요. 첫날 밤은 낯설어서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적응이 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7시면 김할머니와 함께 단지 내 산책로를 걸었다. 오후에는 1층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다른 어르신들과 수다를 떨었다. 은정 선생님, 글씨를 참 잘 쓰시네요. 이웃 어르신들이 은정의 교사 경력을 알고 글쓰기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은정은 작은 강의실에서 일주일에 2번 글쓰기 수업을 열었다. 오랜만에 가르치는 기쁨을 느꼈다. 선생님 덕분에 손자에게 편지를 써봤어요. 수강생 중 한 분이 고마워하며 말했다. 은정은 뿌듯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한 달 후 지연과 성우가 처음으로 찾아왔다.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온 것 같았다. 엄마, 여기 생각보다 괜찮네요. 지연이 둘러보며 말했다. 더 이상 요양원이나 전세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엄마가 밝아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성우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너희들 걱정 많이 했지? 엄마는 잘 살고 있어. 은정이 차를 내오며 웃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혼자 남은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 노후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하는 거지. 작은 방이지만 이곳은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간병인 눈치도 보지 않고 자녀들 계산에 휘둘리지도 않는 자유로운 삶. 72세에 찾은 진짜 독립이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당신의 선택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박은정 선생님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자녀들 눈치를 보게 되고 이제 끝인가 하는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살아온 세월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사회에 기여해온 그 모든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선택권은 여전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요양원만이 유일한 답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계산에만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실버 자립 주택처럼 새로운 주거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들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정 선생님처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또 다른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72세에도 82세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처지의 동년배들이 있고 어르신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지센터, 주민센터, 시니어클럽 등에서 정보를 얻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소중합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있기에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진짜 나이는 마음의 나이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은 여전히 젊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선택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